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한다? 빨라야 8년, 보통은 10년. 사고 터지면 플러스 3년, 5년. 우스갯소리로 막 커뮤니티 그런 짤들이 돌아다녀요. 음마 파트 완공 기념 축가로 원로 가수 아이유가 나와서 불렀어요. 재개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낚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에요. 원수한테 소개시켜주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계약하겠더라고. 당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죠. 재개발도 됩니다. 투자의 중요한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원고, 투고, 쓰리고. 여기는 투자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그 우리 버스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우리 버스? 투자고 버스. 못 봤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사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 광고판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우리 얼굴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직접 보신 적 있어요? 나도 못 봤어요. 나는 왜냐면 강남을 네. 요거 할 때만 나와. 강남 나올 일이 없어. 아, 그게 강남에서 돌아다니는 버스인가 봐요. 주로 강남에. 예. 직접 본 적은 없는데 혹시나 보신 분들 계시면 저희 댓글에 맞습니다. 아는 체 좀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그거네요. 아니 근데 제작진 놈들이 네. 우리 사진 진짜 코딱지만하게 넣었어. 아, 몰랐지? 진짜? 그리고 우리- 네. 이 사람 얼굴을 네. 대빵 크게 넣었어. 이 사람이 누군데요? 이제 나올 사람. 오늘 아하. 얘가 뭔데? 이 출연자 아니야 얘? 아니 한 번 나온 애 우린 여기 계속 있는 사람이고 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오늘 이분을 좀 괴롭힐 예정이야. 예. 뭐야? 뭐 알겠습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야? 뭐야? 어쨌든 그러게. 아니 맨날 보는 우리는 코딱지만하게 나왔다고요? 예. 네, 이거 참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그 내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비율이 또 김현우 소장이 제일 적게 들어갔을 거야 또. 왜지? 난 그래도 부피도 큰데. 응? 제일 못생겼죠. 농담이고요. 오늘 자, 어쨌든 투자고 제작진에게 더 이쁨 받는, 우리보다 더 이쁨 받는 분입니다. 네. 걸그룹 레인보우의 김재경보다 더 탐나는 남자.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재경 소장입니다. 그거 봤어요, 버스? 저도 직접 보진 않았는데 네. 갑자기 저한테 카톡이 날라오는 거예요. 버스 광고 출연하세요? 하면서 보니까 그 버스를 직접 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민망할 것 같습니다. 방송국 놈들, 저 놈들 하여튼. 아유, 그러니까 잘 돼서 내가 복수합니다. 네. 그나저나 두 번째 출연 너무 빨리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랑 하는 게 좀 좋았나? 그래도 재밌게 출연했었었죠. 벌써 시작부터 입담이 막. 그러나 이제 재밌다고 함부로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럼요. 워낙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지난번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모실 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모신 거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본격적으로 이제 쥐어 짜낼 텐데 네. 대놓고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 뭐 안 좋다 어쩌다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신문 기사상에 돈 될 만한 거 혹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주제? 그렇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될 놈 될, 안 될, 안,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도 뭐 서초, 강남, 용산 이런 데는 신고가를 찍고 있고 하락 거래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보니까 뭐 저층이라든가 직거래들이 있고 그 와중에서도 신고가 갱신하는데 지금 서초, 강남 이런 데들은 대출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즉 현금 박치기 30억, 40억 하는 시장들은 그대로 가고 근데 오히려 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영끌하는 사람들이 더 영끌하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데들 사실 많은 지역들이 그런데 뭐 거기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안 좋고 대출 껴서 살 만한 곳은 오히려 안 좋고 네. 진짜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곳들은 여전히 신고가를 내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하냐라고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이 막 7%를 찍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현금 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 돈 뭐 단돈 1억이든 뭐 몇 억이든 하다못해 몇 천만 원이든 그렇게라도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또 막 빌라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위험하지 않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빌라들도 뭐 많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몇 천씩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특히 뭔가 상품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뭐 제가 서초 강남 얘기해봤자 못 가요. 못 가. 거기는 어려서부터 그냥 꿈을 접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빌라 얘기하기는 또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요새 뭐 역전세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그렇죠. 요즘 또 빌라 시장들은 좀 많이 위험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세가 된 이유가 있겠죠. 네. 빌라가 좋아서 올랐을까요?
아니요. 좋아서 올랐으면 진작에 올랐겠죠. 좀 미래 보고 사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죠. 밀고 높이 올려라. 아주 정확합니다. 오. 아주 정확한 내용인데 아. 우리가 빌라 자체는 솔직히 거주 환경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아파트보다 가격이 싼 거죠. 그쵸. 네. 황금성도 좀 떨어지고. 네. 그런데 빌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요즘 여기에 테마가 끼어 들어갑니다. 어떤 테마냐? 바로 재개발 이슈인데요. 아. 이 빌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밀고 새로 올린다. 아까 그 표현이 정확하다고 말한 게 이제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들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빌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으로서 받아보다 보니 가격대들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미 뭐 지정된 재개발이 아니라 그냥 예정지라고 말하는 지역들조차도 노후도가 좀 됐다. 네. 약간 조금 여기 개발될 것 같은데 하면 막 올라가고 지금 그게 지금 장입니다. 긁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으로. 네네. 아니 근데 그런 심리가 있어. 왜냐면 네. 뭐 주식이나 이런 거보다 사서 묵혀둔다고 생각했을 때 뭐 네. 자녀에게 물려주자라고 했을 때도 그런 주택 같은 거는 좀 마음이 놓이는 게 있어요. 희한하게 왠지 모르겠어. 그게 이제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유독 우리의 어떤 마지막 지켜야 할 자산이 바로 집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주식은 없어도 살지만 네. 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나는 자연인이다 아니면 아니 그 사람들도 집은 있어. 형태는. 아니 그러니까 텐트라는 집도 있어. 심리적으로 야 그래 안 올라? 최후의 수단. 내가 살면 되지. 내가 들어가 살자. 맞아요, 이거잖아. 맞아요. 그쵸?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내용인 게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던 게 이거 애한테 사줄까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도.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한다? 느낌적인 느낌. 2022년에. 아니 내가 이걸 좀 지켜봤는데 네. 최하 10년, 난 20년까지도 걸릴 거라고 봐. 정확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네. 뭐 이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쫙 사이클 돌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빨라야 8년. 그리고 제때제때 해도. 뭐 그냥 보통은 10년이라는 건데 이 여기서 말하는 10년도 분명 댓글 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내가 잘 아는데 어디 있는 아파트 저거 벌써 10몇 년 됐는데도 아직 안 됐다 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사건 사고가 안 생기는 전제 조건 하에서 빨라야 8년에서 10년이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사고 터지면 플러스 3년, 5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그 시간인데 네. 이 예정지요. 이제 안전진단 준비해. 아니면 재개발. 이제 뭐 소문이 돌아. 우리 막 정비구역 지정을 하니만 이러고 있어. 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15년, 20년은 훅 간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자녀한테 사주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오히려 자녀한테 사주면 다행이죠. 근데 내가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살아생전에 이것 좀 부귀영화 좀 노려보겠다. 어우, 막 용산에 땅 한 평 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될까요? 20년 뒤가 되면 내가 환갑잔치 할 때도 입주 못하고요. 칠순잔치 해도 입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예정지라는 곳들이 사실 20년 전부터도 예정지였던 곳들이었거든요. 아니 보니까 뉴스에 많이 나오는 재개발은 사면 안 돼. 그게 왜냐면 거기에 민감한 지역이 돼가지고 뭔가 재개발을 대표하잖아요. 이게 정치까지 거기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여의도 같은 데 봐봐요. 한강 주변에 안 돼. 우스갯소리로 막 부동산 커뮤니티 그런 짤들이 돌아다녀요. 음마아파트 완공 기념 축가로 원로 가서 아이유가 나와서 불렀다. 라는 짤이. 이거. 진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웃자고 막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들 합니다. 그만큼 오래 걸리고 어려울 네.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조합설립 인가 난 것도 아니고 완전 초기는 더 오래 걸리는 걸 인지해야 되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거는 내 게 아니다. 애 거다. 애 거. 투자할 때부터 아예 그렇죠.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지금 뭐 빌라가 뭐 뜰 것 같다. 네네. 당장 최근에 816 부동산 대책에서 네. 나왔잖아요.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서울 같은 경우 1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10만 호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안 와요 전혀.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유타원들 보다 보면
그냥 작은 데들은 뭐 한 몇천 세대 아니에요? 6천 세대에서 8천 세대, 음. 좀 많은 데들은 1만 3천 세대, 1만 5천 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저 단군 일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하는 둔촌 주공이 12,000 정도 되지 않나요? 거기는 거의 이제 2만 세대가.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도 밀고 새로 짓는 게 2만 세대인데 10만 호를 그렇죠. 근데 그것도 너무 크니까 그런 건 거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뉴타운들은 네. 그냥 한 10,000세대 전후예요. 그쵸. 그러면 거의 뉴타운급에 대한 거를 뭐 거의 9개에서 10개 지정한다는 거고. 이야. 일반적인 재개발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세대 수가 뭐 진짜 몇백 세대짜리 재개발도 있지만 네. 보통 한 1,000세대에서 한 2,000세대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을 따지면 50개에서 거의 100개 가까이를 지정한다는 숫자거든요. 그럴 땅이 있어요? 그럴 곳이? 그러니까 서울에 어지간한 데든 다 재개발 이슈가 분단 얘기인 거죠. 어지간하면 다다. 그러니까 노후도가 이제 법적 요건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 이게 재개발은 특히 예정지는 저는 초보자면 예. 그냥 하지 말라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아예 건들지 말아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것도 있고 네. 진짜 내가 재개발 처음 투자한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투자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정제는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명 도정법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네. 정비사업의 바이블이에요. 이게 절차법이기 때문에 우리 멋대로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지정되기 위한 요건들이 있겠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 이게 전체 동수의 66.6%, 66.7%, 네. 즉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수를 충족해야 되는 거고요. 얼마나 오래됐느냐 지금지. 네, 이거는 필수 요건, 그리고 선택 요건들이 있습니다.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 필지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는데 듣기만 해도 이게 뭔 소리야 하잖아요. 다른 얘기 합시다. 막 이러고 싶은 이거 어려운 몰라요. 분들이. 내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근데 이거 법적 요건을 만족하고 갔다 하더라도 여기 지정된이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 거고. 그렇죠. 또 재개발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입주권이 나와 안 나와? 일명 물딱지 잘못 걸리면 현금 청산 당하잖아요. 예. 아파트 보려고 했더니 너 청산 이래버리면 내 재산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어렵고.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정비구역이 진짜 지정되고 나는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구역이 지정되는 것도 어렵지만 동의율 75%를 달성하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한다 그랬는데 뭐 거기서 내가 이 집 그냥 새로 줘서 뭐해? 그냥 여기서 살다 죽을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70%나 동의를 얻어야 되면 75%. 아이고. 그러면 되게 어렵겠네요. 그 네. 75%라고 하면 뭐 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 났어요. 재작년에 조합 설립 인가 났어요. 이런 데들 많아요. 네네. 그런 데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들 안 해줬었잖아요. 예. 오히려 해제했지. 네. 전에 구역 지정됐었던 정비 사업들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서울시장 때 그러면 언제적 2000년대에 지정한 애들이 막 그때 지금 하는 정비 사업들인 거지. 즉 조합 설립 인가라는 것도 뭐 하다 보면 5년이면 빠른 거고 10년, 15년, 20년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도. 그러니까 이 75%의 동의율이란 것도 장난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딘가 이사 가시거나 뭐 그렇게 집주인이 바뀌지 않고서야 한 번 반대하면 뭐 그냥 끝까지 갈 테니까. 그쵸? 아니 그럼-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한강 이제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네네. 플래카드 막 걸려 있는 데 있어요. 저 가끔 봤어요. 쓱 보면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진짜 그런 집 많아요. 내가 그거를 거의 한 15년 전에 봤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 정확합니다. 재개발도 그렇지만 재건축도 그래요. 여의도 재건축- 뭐 그런 집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여의도나 뭐 당장 압구정 같은 데들도 이 추진위원회 설립이 200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그때 설립됐는데 10몇 년을 끌다가 이제 조합설 인가들이 나는 거고 아직도 조합설 못난 재건축 단지들이 그럼 있는 지금부터 예를 들면 뭐 압구정이나 여의도 뭐 얼마나 더 걸려요? 거고. 이제 압구정 같은 경우는 조합설 인가가 났으니까 큰 이변이 없으면 10년.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합설 인가로부터 10년이라고. 딱 그 마음을 가져야겠네요. 재건축이란 걸 투자를 할 때 내 자녀 그냥 돌잔치 할 때 얘가 나중에 결혼할 때쯤 잘하면 이 집 가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편안하고. 아니면 그런 이제 거군요. 아예 최종 단계 와가지고 이미 피가 많이 붙은 거. 네. 직전에 그거 하고서 좀 조금 덜 먹겠다 이런 심리로 좀 가는 것도 괜찮은 저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내 라이프 사이클을 보고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네. 진짜 극초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초기 단계일수록 싸게 들어가고 좋은 입지를 갈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용산에, 강남에 정비 사업 되면 야 여기 몇십억 되겠다가 보이니까 자꾸 그거에 막 흔들리는데
언제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칠순돼서 입주하면 뭐예요? 결국 이거 애 거예요. 그렇지. 그때 가서 용산 정비가 됐어요. 막 30억짜리 아파트, 40억짜리 아파트가 됐어요. 네. 그거 증여하려고 하면 증여세가 장난 아니에요. 아 맞네.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좀 더 시설 좋은 요양병원 가는 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애 거면 차를 빨리 애한테 주는 거고 내가 할 거면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를 조금 고려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예를 들어 뭐 30대다라고 네. 하면 그래도 한 5년 내에는 좀 입주해야 그래도 내가 조금 뭐 애도 키우고 그래. 뭐 하고 이거 중요한 살고. 포인트다. 맞아요. 그리고 그 5년 내에 입주하는 그 정도의 단계는 어디까지 왔으면은 그래도 5년 안에는 큰 사고 없으면 들어갈 거야라고 보는 단계 그게 어디쯤? 바로 관리처분인가요? 관리처분인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8분 능선을 관리처분인가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관리처분인가 이후 걸 사면 사람들이 다 끝난 건 줄 아는데 네. 우리가 2주 철거하는데도 뭐 하다 보면 뭐 1, 2년 그냥 지나가고요. 그치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만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 맞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그럼요. 선택해서 내보내고 하려면 관리처분인가라는 게 말이 어렵지만은 그런 거죠. 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요걸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결정하는 거죠. 뭐 그래도 개념적인 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네네. 주어설리 인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75%의 동의 우리 이거 정비 사업 가자라고 하는 게 끝나는 게 주어설리 인가. 네네. 사업 시행 인가는 각종 인허가도 있죠. 뭐 교통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 건축 심의 예. 이런 것들 즉 몇 세대를 짓고 어떻게 짓고가 결정되는 게 사업 시행 인가. 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는 이제 어떻게 지을지가 마련됐잖아요. 그거를 내가 감정 평가 금액을 나왔더니 내가 내 권리가가 얼마고 그건 조합 분야가 얼마를 내가 얼마를 더 내야 되고 즉 분담금 조합원들끼리 이제 분담금이 이런 파이 계산. 즉 어떻게 내가 나눠 먹을 어떻게 거냐? 나눠 먹을 건지 다 계산되는 게 즉 관리처분 인가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관리처분 인가 때도 많이 싸워요. 근데 그렇겠네. 이게 끝났으니까 네. 이제 우리는 끝났어라고 하지만 이주할 때 우리 세입자님께서 못 나가 하면 또 이제 산으로 가는 그런 거가 있어서 우리 명도 소송하냐고 막 이제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막 상가 세입자들 막 우리 보상이 적절치 못하다 이러고 막 그런 곳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뭐 좀 통상한 빠르면 1년, 뭐 기간 2년 물론 이제 사건 사고 터지면 더 지연됐지만 그렇죠. 이제 그러고서 착공하면 준공까지 30개월에 36개월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막 났다라고 하면 통상 5년이면 입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 아까 서울에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게 뭘 10만 호 공급한다고요? 새롭게 신통기획, 신통기획. 즉 새롭게 정비구역들을 10만 호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제 816 부동산 대책에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 서울에는 민간 재개발로 갔다가 10만 호 추가 지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게 공급을 이렇게 할 겁니다라는 거지 실제 공급이 되는 시점은 한참 뒤다. 그거를 그러면 다음 정권이나 어디서 또 막 뒤집을 수도 있습니까?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데 가능성이 없지는 예를 않죠. 들어 그러질 않길 바라자는 제2의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그럼 또 있던 저기가 정비 사업도 해제 막, 그래. 막 이래버리면 가다가 이제 꼬꾸라질 수 있고 그래도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설립 인가 이후를 가라고 추천드리는 거가 네. 일단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멋대로 해제하는 건 없어요. 그게 뒤집어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도 해제한 케이스들은 있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사직 2구역이라든가 네. 이런 데들도 직권 해제를 한 지역들이 막 이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서 막 법원 소송 걸고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도 대법원까지 갔더니 이거 위법하게 해제했다. 그래서 네네. 조합 부활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합설 인가가 나면 주민들이 동의하에 해제하는 거지 멋대로 강제 해제는 없어요. 그래서 동의율조차도 안 나온 데들은 이제 일몰제에 의해 시간상 알아서 해제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조심해라.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걸 내가 이제 구하겠다.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서 봐야 되고 어느 가격이 좀 적정선인가. 저 아까 말씀하신 뭐 물딱지 샀는데 이거 입주권 안 나오는 집이래. 뭐 이런 케이스들도 민간 재개발, 뭐 공공 재개발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1, 2, 3 정도 좀 간략하게. 일단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현금 청산 얘기가 잘 안 나오지만 네. 아까 공공재개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제가 이번에 석사학위 취득한 논문 주제도 그게 그거긴 그거잖아요. 했는데 네, 아니 이거 방송 전에 또 자랑 엄청 하더라고요. 이제 1등 논문, 1등 논문. 1등 하셨다고. 요즘 최우수. 사람들이 네. 논문 표절이니 뭐니로 시끄러운데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다 만들었고 잘 썼다고 최우수 논문상까지 저 이번에 받았어요. 아 갑자기 어디 대학 이름이 딱 떠오르는데 전 모릅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표절 그런 거 하지 마. 민감한 거 하지 마. 아니. 우리 한 방에 날라가. 몰라.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이사 부동산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중점적으로 썼어요. 네, 네, 우리 네. 현금 청산 논란이 많은데 그게 진짜 문제였죠. 6월 29일이었나? 맞아요. 그 이후에 산 건 무조건 현금 청산되는. 2021년도 6월 29일 이후로 새롭게 신규 취득한 사람들은 무조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그건 거예요. 그냥 돈 주고서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돈 주서 끝낸 걸 내가 만약에 이 집을 5억에 샀어요. 네. 그런데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야 여기 밀 테니까 너 나가. 저 어떻게 해요? 5억 주고 샀는데 감정평가해 볼게. 니네 집 2억 5천. 그럼 2억 5천 주고 끝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감정평가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떨어지죠. 그게 왜냐면- 입주권 안 나오면 현금 청산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난 6월 29일 이후에 그냥 이거 재건축 뭐 그걸 차익을 노리고 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냥 나 여기서 허름한 집이라도 살 거야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나가래. 새로 짓는다고. 근데 내가 낸 돈보다 적게 주고 나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거기가 뭐가 지정이 되고 얘기고 아무것도 없었어. 아 여기는 야 재개발 안 되겠다. 여길 뭘 재개발하냐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어려워요, 해당되면 와, 아니 현금 청산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시위하고 반대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말이 꺼냈으니까 하는 얘기가 일단은 우리는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도 두 가지가 있어요. 5, 6 네.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이 있고 2, 4 부동산 대책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네. 근데 2, 4 대책 공공재개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현금 청산 문제들이 있어서 걔네들은 사면 안 되지만 네. 5, 6 대책 복잡해. 공공재개발 입주권이 나오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민간 재개발은 지금 사도 괜찮아요. 입주권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거를 재개발이라고 해서 갔을 때 뭘 보고서 이런 거를 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는 서울시는 이게 정말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클린업 시스템. 클린업. 그게 서울시에서 정비 사업들을 갖다 싹 정리해 놓은 사이트거든요. 네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정보몽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뭐 이상하네. 그렇죠. 그랬는데 정보몽땅. 거기 가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얘도 용산구다, 아, 나오는구나, 성동구다라고 그러면. 하면 이게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는지 거기 뜨는 창고 다 민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재개발 돼요라고 해서 막 동네 부동산에서 뭐 사요 해서 봤더니 여기는 지정되지 않았어. 예. 그리고 지정됐어도 어느 단계인지도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 사업시 인가를 받았는지 오케이, 관리처 인가를 오케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거 그런 중요해 거죠. 아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요. 네.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블로그 이런 것들 찾아보면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기 재건축된다, 이거 사두면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봐도 야 이걸 이렇게 쓴다고? 그거 세력이야. 나 지난번에 네. 여기 결혼하고 나서 네. 집 구하려고 어느 동네를 갔어요. 네. 심지어 아파트 저거까지 있는 거야. 뭐요? 모델하우스까지. 어. 그래서 딱 둘이 들어갔는데 네. 분위기가 이상해. 갑자기 우리를 딱 보더니 네. 이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여. 왜요? 그리고 봤더니 갑자기 이제 뭐 보여주면서 한 분이 이게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재개발이 될 거고 올라갈 거고 뭐 어떤 단계인데 우린 모르잖아. 모르죠. 지금 그러니까. 사야 다른 데보다 싸다는 거. 괜히 막 옆에 와갖고 전화를 하는데 근데 연기가 좀 어설프더라고. 아니 두 채 더 계약하신다고 뭐 이상한 걸 막 해. 그래가지고 내가 좀 내 눈치가 빠르니까 좀 이상하다고 딱 나왔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 것도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지금 물량 빨리 확보해 주셔야 된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지주택 아니에요? 이런 지역 진짜 이런 사기 비슷한 네. 아닌 건 아닌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 올라갈 가능성도 그 높다고 지주택이 하더라고요. 원수한테 소개시켜주는 맞아요, 그거죠. 맞아요.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진짜 재개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낚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래. 계약하겠더라고. 당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개발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아까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도 막 종류가 5, 6이 있고 이사가 있고 또 아까 뭐 민간 재개발이 있고 예. 뭐 역세권 시프트가 어쩌고 막 이런 거 많고 막 리모델링 조합, 재건축 조합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역주택 조합도 조합자가 붙잖아요. 조합이고 민간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재개발의 한 종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까 원수한테 추천한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거의 90%가 말아먹는 아. 서울로 한정하면 5% 이하로 성공하는 게 지역주택 조합인데
이게 왜 실패하느냐? 예. 딱 들어보세요. 남의 땅에 남들이 와서 남의 돈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게 지역주택조합의 정의예요.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느낌 확 온다. 여기가 낡았으니까 저기를 우리가 재개발합시다. 재건축합시다.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래 뭐가 필요한데 돈 모아서 이분들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 오 그러네. 그거였어. 여기 얼만큼 남았다고 하더라고. 얼마. 그러니까 일단 돈 들어오셔라. 근데 아니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적는 거야? 근데 그 특징이 그게 특징인 거예요. 갔더니 그 주차장에 약간 새까만 깡패들 차 같은 것만 쭉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와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말을 전부라고는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데 훌륭한 지역주택조합들도 있겠지만 성공한 것들도 있으니까. 많이 보다 보면 우리 어깨 형님들이 개입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게 합법적으로 돈을 날라먹는 사기 형태가 많아요. 말했던 것처럼 모델하우스도 이렇게 꼬셔야 되니까 야 이게 아파트 어떻게 짓고 뭐하고 동호수 선착순 지정 이러면서 예쁘게 하거든요. 적어놨더라고요. 엄청나게 예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얼마만큼의 예를 들어 사업비를 모집을 하면 그걸로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설득하고 뭐 할게요. 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데 필요하니까 그 사업비로 그거 이렇게 조금씩 쓰다가 설득이 안 됐느니 뭐가 안 됐느니 돈이 좀 더 필요하니 뭐 이러면서 이제 분담금 계속 내라고. 분담금 계속 내면서 사업은 지지부진 가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그런 이제 탈퇴하고 싶어요라고 했더니 사업 운영비로 다 써서 남는 게 없네요. 깡통. 이게 합법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합법적으로 사기치는 그러니까 사기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기사 검색하다 보면 돈 들고 나르고 이건 대놓고 횡령이지만 근데 횡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사업비로 녹아 없어지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찾아보잖아요. 네. 이 인간들이 돈 내고 기사도 썼더라고. 찾아보면 나오는 거야. 그지 그렇죠. 사실 기사야 뭐 지역신문이나 이런 조그만데 인터넷 신문에다가 내가 돈 그거 주고 당할 뻔했잖아. 저는 그냥 묻지 따지지도 않고 전 지주택은 믿고 거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리스크가 크다. 장점은 저렴하다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되게 엄청 싸진 않은데 매혹적인 가격으로 딱 다른 것보다는 그냥 싸니까 다른 것보다 비싸면 할 이유가 없지. 성공하면 싸게 사는 곳에 그치.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진짜 싸거든요. 그래서 뭐 한 1, 2억짜리 로또 긁고 싶으면 1, 2억 로또? 처음에는 또 1, 2억도 아니에요. 처음엔 가입비가 몇 천만 원으로 얘기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분담금은 성공하면 내는 거고 계속 내고 수령인 거죠. 몇 천만 원 냈는데 본전 이식 보면서 2천 더 안 내면 너 탈퇴야. 뭐 이러면 또 막 넣고 하다 1억 넣고 그러다가 찾는 거 없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야, 나 몇 천만 원짜리 로또 긁고 싶으면 해라. 되면 대박인 게 지역주택조합에서 지금 이 얘기는 중간에 많이 샜지만 얘기해 주시는 덕분에 근데도 이게 또 중요한 게 조합자가 붙어있다 해서 믿지 말아라. 이거는 지역주택조합은 다른 거다. 완전 엄연히 다른 사업이다. 민간이 하는 재건축, 재개발 그 축 중에 커다란 것 중에 하나 들어가지만은 아예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는 전혀 다른 조합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 자 1부는 벌써? 우리가 준비한 질문은 하나도 못했지만 이게 굉장히 저는 흥미롭고 요즘에 핫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좀 집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막 싼 거 찾다가 어디에 낚일 수도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것들 관심 되게 많으니까. 2부에서 좀 더 못한 얘기 좀 더 나눠보고 뭐 안 되면 그 얘기만 하고요. 아니면 뭐 또 모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네.